문제는 돈을 어디에 쓸지 모르는 상태로 투자를 받았을 경우예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에게 투자하고 여러 번의 재도전이 가능한 분들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벤처스퀘어 대표 명승은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투자하는 기준들이 많이 다르긴 하는데 결국엔 이제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 사람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킬이 지금 필요한가, 그리고 남들보다 우수한가, 이런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조금 앞서서 일을 하고 있는가, 지나치게 100년을 앞서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해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지쳐 쓰러질 때도 결국에 대표들은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재도전을 해줘야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연속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투자 회수를 위한 가능성들이 보이는데, 한 번에 그냥 풀썩 쓰러져 버리면 리스크가 더 커져 버리는 거잖아요. 좋은 분에게 투자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에게 투자하고, 그래서 좀 더 젊은 나이에 창업한 분, 여러 번의 재도전이 가능한 분들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일단 팀으로 모여져 있는가, 자기만의 매력이 있거나 자기만의 역량이 있거나 재력을 통해서라도 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유지할 수 없다면 사실 회복 탄력성이 사실 없다고 봐요. 끌어모을 사람도 없지, 자기 매력도 없지, 돈도 없지, 망하고 나면 다시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혼자서 알바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재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위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매력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리더십이 있었던 거고, 그 사람이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면 다시 따라줄 사람들이 또 주위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성공은 한 100여 가지의 모든 조합들이 잘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성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실패 사례는 100여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망하는 사례를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팀 내 불화, 적절한 시기에 투자를 못 받는 상황, 매출을 만들 시기에 매출을 못 만들어서 망하는 상황, 돈을 벌지도 못하면서 돈을 쓰기만 하는 상황, 돈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있다고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역량 부족의 문제. 시장을 잘못 보는 경우도 많겠죠. 한국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을 만약에 일본에서는 과연 될까? 라는 이제 모험 정신과 도전 정신만으로 했다면 그건 되게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규모가 축소되는 시장도 있을 겁니다. 그 시장과 함께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관광산업 같은 경우가 이번 코로나 때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관광산업 중에서도 쪼그라들었는데 어디는 흥행했단 말이에요. 국내 여행은 괜찮았다는 거죠. 스타트업들은 유연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상황에 맞춰서 핵심적인 역량을 빼고는 다시 재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망해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우리 스타트업들이 이제 적은 인원으로 비용 체계를 상당히 적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과가 나기 시작하고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매출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폭증하는 상황이 딱 일어날 때 즈음에 이제 투자를 받게 되는 거죠. 문제는 돈을 어디에 쓸지 모르는 상태로 투자를 받았을 경우예요. 이걸 어디에 쓰지? 갑자기 큰 돈은 받았지? 통장에다 넣어놓고 이거를 ERP를 돌리나 아니면 무슨 다른 주식을 할까 아니면 비트코인을 살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또 어떤 한 분들은 야, 이제는 사세를 확장하자,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요. 초창기에는 돈을 좀 덜 줘도, 또는 내 지인이어서 역량이 좀 부족해도 우리 팀이니까 라는 정신으로 살았는데, 새로운 팀원들은 역량도 강하고 연봉도 크고 기존 직원들과의 역량 차이가 발생하고 또는 보수 차이가 발생하고, 그들이 했던 것과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비저닝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점점 힘들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가고 모두가 비용이고요. 사실은 새로운 매출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로 계속 나가면 결국엔 돈이 없어서 힘들어지죠. 그렇게 사라지는 곳들이 많죠. 아마 이제 저희 벤처스퀘어도 많이 보시면 좋은 기업이라고 이제 투자 받았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많이 와요. 그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몇 번 오고 시리즈 C, B까지 왔지만 7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기업들이 아직도 있을까? 한번 찾아보면 사실 상당수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잘된 기업들은 많죠. 예를 들면 김봉진 의장 같은 경우도 3명 있을 때 저희 벤처스퀘어 보도자료에 첫 등장했었어요. 퀄리 초창기 모습도 나오고, 다 지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기업들의 초창기 모습들이 보입니다. 누군가는 또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지금 보면 대단한 곳들을 왜 초창기에 투자하지 못했냐. 그렇게 하면 내가 수만 개를 투자할게요. 그때 당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는 내가 투자 못했다고 아쉬워하지 말자. 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투자했던 간에 다 성장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성장 과정을 기록해 주자. 기록은 편파적이지 말자.